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지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을 하라며 응답했는데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등 이 교통 사막을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대로 전국을 순리하면서 교통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앞장서서 지켰으면 합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경각심, 그리고 어저께 아랫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각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무회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통사고에 보면은 30% 정도가 음주운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운전을 다시 못하도록 퇴출시키는 방침도 정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교통 사막을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순례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20회 장애인 교통안전 전국 순례 발대식을 시작으로 선전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을 순회하며 시민과 직접 만나 교통안전 홍보와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전국 순례단장인 이기도 협회 사무총장은 2017년 한 해 23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00여 명이 사망하고 33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 이상 교통사고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3년간 진행됐던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부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년간 진행된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부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 김모 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놀이기구가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에덴복지재단이 한국복지경영학회와 광주복지재단과 함께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에덴복지재단이 구로구에서 시작해서 35년 동안 중증장애인 재활의 역사를 열어왔습니다. 오늘 그걸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방향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학술대회가 우리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리게 된 게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덴복지재단이 지난 12일 구로구청 5층 대강당에서 한국복지경영학회와 광주복지재단과 함께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발달사라는 에덴복지재단 35년 역사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시대의 복지경영 우수 사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모델 연구와 의료복지경영 운영에서 나타난 현황과 과제, 포용적 복지시대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복지경영, 이 3가지 주제를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가진 개회식에는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설립자를 비롯해 이성 구로구청장과 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경기도가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더욱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 신입생 약 11만 9천 명이 대상인데 앞으로 그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의원님들과 먼저 수기를 하고요. 대표단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상정할 수 있으면 상정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2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개정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보다 비교적 학비 지출이 컸던 고등학생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서 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더 오래 입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같이 진행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순천시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를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를 개최했습니다. 가족 행복을 주제로 열린 동요제는 SNS를 통해 생중계되어 아이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춰 준비된 인형극과 임산부를 위한 태명 캘리그라피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동요제를 통해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동북권 시장들이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시장들이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인 기자회견에서 핵심 공약 등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자브리핑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여수를 전 세계인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으며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의 역사와 품격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정연복 광양시장은 6대 분야별 공약 사업을 통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시민과의 자유로운 토론과 담소를 위해 허석 시장은 조례호수공원에서 광장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순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설명했으며 권오봉 시장은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색소폰 연주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00일을 정신없이 달려온 지자체장들이 숨을 고르며 현재까지의 행보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수어. 여수시에서 수어 홍보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제6회 사랑의 수어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박하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 지역 2천여 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합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6회 사랑의 수어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2016년 농아인의 언어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화라는 언어 대신 수화 언어를 줄인 수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농문화체험관에서 수어 체험 미션을 수행한 후 기념품을 받고 수어 캐릭터와 즉석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겁게 수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전남농아인협회 여수시 지회장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농인의 모국어인 수어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수 시민과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농아인들이 제작한 각종 수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장애인들의 흥겹고 힘찬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려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수어를 배우며
농아인들과 따뜻한 진심을 나눴던 이번 문화제를 통해 그들과 더욱 행복한 동행을 하는 여수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중요한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때 신속한 대처를 통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경연대회와 안전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임지윤 기자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재난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결의대회와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산단업체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안전에 대한 경쟁심을 갖고 사고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예방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여수 산단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여수 산단 재난대응 응급처치 경연 및 안전결의대회는 제17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4개 팀이 많은 27개 팀이 경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연대회에서는 석유화학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착용법, 제세동기 조작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요령들을 경연 종목으로 채택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를 계기로 여수 시민과 여수 산단 근로자들의 안전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지윤입니다. 보령시가 폐광에서 꿈을 캐다라는 슬로건으로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보령시 성주면 먹방마을 공동생활 홈 광장에서는 폐광에서 꿈을 캐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주민들이 주최하고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령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퇴색됐던 폐광촌을 특화된 문화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양성평등 인형극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먹방마을은 60년대부터 석탄채굴을 생업으로 삼으며 활력이 넘치던 곳으로 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과 함께 광산이 폐광되기 시작하면서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이 떠나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곳입니다. 폐광이 되고 나서 정말 그 주민들은 먹을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정신적, 경제적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석탄 광산에서 이제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남아 있었죠. 주민들에게 폐광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 세월이 흘러 그 당시 삶과 애환을 추억하며 새로운 마을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 노동자들에게 팽배했던 여성 폄하 의식에서 탈피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보령시 양성평등 혁신 시범마을로 지정돼 우수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제24회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민선 7기 시정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과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카드 섹션이 연출됐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 1월 14일까지 석 달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와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의 보조금 불법 수급, 안전의무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 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 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일보는 엄마가 떠나고 조부모와 함께 살며 몸이 불편한 아버지 TN 하이청을 돌보는 딸 지아지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아버지 하이청은 지난 2016년 교통사고로 인해 가슴 아래 하반신이 마비됐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가 난 지 2달 반이 지나 7년을 함께한 아내까지 집을 떠나버렸는데요. 당시 4살이었던 지아지아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도 그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은 내 두 손이라며 딸이 나를 위해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너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나 장애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인권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교사가 장애 학생에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던 강원 A특수학교에서 생활지도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태 수습에만 급급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